그런데 이 성비위 논란이요, 민주당에서만 일고 있는 건 아닙니다. 새로 구성된 이 대통령 비서실에서도 이 인물의 부적절한 과거 행적에 대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의 집사 역할을 하는 이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인데요.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검찰에서 근무할 때부터 윤 대통령의 이 측근으로 알려졌는데 과거에 성비위 등으로 이 두 차례 징계성 조치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서요, 위원님. 네. 이동 위원님. 1900, 논란이 지금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1996년 이제 처음에 문제가 불거졌는데 아마 지금 시일이 많이 지난 걸로 보면 아마 그 검찰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시점일 것 같은데 그 점심 때 회식을 하다가 함께 회식하던 그 경찰 여직원을 아마 뭐 껴안았다는 그런 시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뭐 인사조치도 당하고 그랬는데 또 2012년에도 이번에는 그 대검에 근무할 때인데 또 회식 중에 이번에는 같이 회식하던 여직원의 그 볼에 네, 입을 구체적인 맞췄다는- 내용에 네. 대해 사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거북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구체적인 혐의가 나와야지 네. 우리 그 시청자분들도 모두 판단하고 그렇기 때문에 박완주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밝히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겁니다. 두 번에 걸쳐서 이런 그 비위가 있었고 또 처벌까지 받았었죠.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의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의 인사와 예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런 중요한 자리에 이런 비위를 저질렀던 분이 과연 일하는 게 옳으냐 이런 비판이 야당은 물론이고 이제 여당 내에서도 이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단순하게 이 두 사건이면 이제 그것도 문제이지만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언론에 보도된 거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그거보다는 이렇게 그게 좀 과하게 표현된 거고 그래서 실제로 징계 당시 받은 게 공식 징계가 아니라 그러니까 주의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경징계에 해당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지 특히 지금 민주당에서 이런 성비위 문제가 나와서 많은 분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이 시점에 그 정도 설명이 맞는지 그리고 2002년에도 또 네. 우리가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집을 냈는데 거기도 대단히 좀 부적절한 표현들이 있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만약에 이게 이제 다른 시점에 나왔으면 또 다른 문제겠지만 지금 민주당에서 성비위 문제로 당 전체가 지금 흔들리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은 박 전 위원장의 행동이 적절하지는 않았지 모르지만 당신들도 그렇지 않느냐 할 때 우리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지금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바로 그 얘기를 질문하려고 했습니다. 지난 2002년에 윤 비서관이요 출간한 시집이 또 문제가 되고 있는데 뭔가 이 지하철 성범죄에 대한 미화성 발언이 담긴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일면서요 일부 왜곡된 성인식이 드러났다 이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그 내용을 읽으면서 이런 식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어떻게 공직에서 근무를 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좀 근본적인 좀 의문이 드는 내용이었고요. 자세히 밝히기 어렵습니다만 어떤 예를 들면 지하철에서의 성비위 행위를 갖다가 예를 들어 옹호하는 듯한 발언들 내용들이 있는 것들이 참 많아서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요. 국민의힘 스스로가 민주당을 공격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어버리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또 특히 이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 더 중요한데 이 윤재순 총무비서관 같은 경우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에도 대검 운영 지원과장을 했었어요. 이게 살림을 맡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에서도 살림을 맡게 했고 대통령실에서도 살림을 맡게 했다라고 네.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인사 기준이 뭐지라고 하는 측면들 그리고 윤석열 행정부 같은 경우는 이 정도의 아주 본인들이 판단할 때 경미한 사안이라고 얘기한다면 인사와 관련해서 아무런 꺼리낌이 없어도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솔직히 의문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빨리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경질을 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뿐만 아니라 이 문제만 걸려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또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소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문제도 걸려 있는 상황인 거고 또 국민의힘 당대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성상납 의혹 때문에 지금 걸려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빨리 매듭을 짓지 않는다면 저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성비위 문제로 공격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조용만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의 2차관으로 임명됐는데 최근에 어떤 이
성비위 관련된 성추행 관련된 의혹에 휘말려서 뭐 해명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저희가 알아볼 인물은 또 다른 인물인데요. 이 김성회 종교 다문화 비서관 과거의 혐오 발언 논란이 일면서 이 여론이 들끓자 어제 뭐 자진 사퇴 형식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NS에 사퇴하고 난 이후에 SNS에 내가 한 과거 발언들이 뭐 진실이다. 이렇게 된 건 다 언론 탓이다. 뭐 이런 글을 올렸어요, 평론가님. 네. 뭐 김성회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이미 종북 주사파들이 내가 비판을 했더니 안갚음을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리고 이런 왜곡된 인식이 뭐 며칠 만에 고쳐지겠습니까? 원래 자신의 뜻이 맞았다라고 하는 거, 오해의 소지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또 한번 증명하면서 사퇴를 한 것이고요. 종북 주사파에게 자꾸 남 탓을 하는데 김성회 비서관이야말로 종북 주사파하고 비슷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동성애는 정신병 일종이다. 이거 북한에서 동성애 금지되어 있죠. 그런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취임사에서 자유를 30번 넘게 언급한 대통령의 대통령실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중요한 문제는 이제 이 분은 생각을 고쳐 잡으실 그런 의사가 없는데 왜 이런 분을 그 자리로 누가 어떻게 하여 스카우트 해왔느냐, 이게 큰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윤석열 정부와 대통령실이 뼈아프게 돌아봐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자 야권에서는요, 새 정부의 인사 문제를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재순 총무비서관 같은 경우는요, 여직원 볼에 입맞추는 행위를 하는 등 어떤 이 성비위에 대해서 실제로 징계를 받으신 분이죠. 근데 이런 분들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대통령실의 비서관으로 임명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로 대통령실을 뿌리려 하는가, 대통령이라는 권한을 무엇으로 생각하는가 너무 의심스럽고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현재 윤석열 정부의 인사 시스템은 그야말로 폐기 처리해야 될 고장난 컴퓨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장난 컴퓨터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인사 문제로 이제 처음부터 윤석열호가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각에서는 향후 국정 운영에 타격이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비공개로 만난 이준석 대표도 뭐 인사 관련해서 당부를 했다고 하던데요. 박 의원님, 국정 운영 이게 첫 단추부터 좀 잘못 깨게 되면은 힘들어지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국정 운영이 이 난맥상에 빠진다라고 볼 정도의 사안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박원주 의원의 성비위 사건으로 민주당에서 먼저 사과를 하면서 이게 하루 만에 뒤집히는 상황이 되고, 또 윤재순 총무비서관이라든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문제, 과거의 것이긴 합니다만 경중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섞이면서 지금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거든요. 6.1 지방선거가 지금 코앞인데 사실 이 문제를 지지층에서 각자의 논리로 방어하거나 공격을 하겠지만, 중요한 건 중도 무당파 2030, 특히 과거 이 대선에서 민주당을 지지했던 그 여성들의 표심이 또 어떻게 움직일 거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90분간의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의 회동에서 이 문제도 물론 다뤄졌다라고 보는 것이 상식적일 것이고요. 좀 당에서도 이 문제를 엄격하게 좀 다뤄달라. 사실 그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준석 대표도 지금 민주당에서는 당사자의 한 사람으로 좀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점도 좀 심도 있게 논의가 되지 않았을까. 뭔가 지금 새로 시작한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결코 가볍게 과거의 일이라거나 그것은 상대적으로 박원주 의원의 케이스보다 좀 상대적으로 가볍다, 이런 식의 인식으로는 이 난국을 돌파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는데요. 첫 단추 잘 끼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